어, 자, 이번 주는 이제 맨델의 유전 법칙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맨델의 유전 원리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 먼저 유전 용어라고 되어 있죠. 이 유전이라는 맨델의 유전 법칙이라든가 사람의 유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울 때 이 유전 용어들, 요거 다 좀 명확하게 기억을 좀 해주셔야지만 쉽게 갈 수가 있어. 유전이라고 하는 거는 부모의 형질이 자녀에게 전달되는 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부모의 형질이 자녀에게 전달되는 거. 우리가 엄마를 닮았어요, 아빠를 닮았어요. 그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야. 부모의 형질이 자녀에게 전달되는 걸 우리는 유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럼 형질이 뭐냐? 여기 딱 나와 있죠, 형질. 생물이 지닌 여러 가지 특성이라고 되어 있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양, 색깔, 뭐 이런 것들, 성질, 이런 것들 전부 다 형질에 속하는 거야. 그렇다면 한 가지 형질을 표현하는 데 있어가지고 완전히 반대되는 형질을 우리는 대립형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뚜렷하게 구분되는 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변이라는 말은 같은 종임에도 서로 이렇게 나타나는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변이라고 얘기를 해. 형태가 다름을 얘기를 하는 거야, 변이는. 한 가지 형질을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색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색깔. 색깔이라고 하는 형질을 얘기를 하는데 이 색깔이라는 형질이 노란색인 애가 있고 초록색인 애가 있는 거야. 오케이? 쌍꺼풀, 눈에 있는 쌍꺼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쌍꺼풀이 있는 애가 있고 없는 애가 있는 거. 곱슬머리, 머리카락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직모가 있고 곱슬머리가 있고 와 같이 한 가지 형질에 대해서 뚜렷하게 대비되는 변이, 뚜렷하게 대비되는 형질의 차이, 모양의 차이 이런 걸 우리는 대립형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유전자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유전자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있는 유전자 구성을 알파벳 기호로서 표현하는 게 유전자형이야. 지금 봐봐. R, 큰 R, 작은 R, 작은 R, 작은 R과 같이 이렇게 알파벳으로서 유전자형을 표현을 했어. 그리고 이건 좀 이따 한번 얘기할게. 표현형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표현되어지는 형질이야.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을 가지고 표현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둥그냐 주름지냐 뭐 이런 것들. 자, 옆에 요거 한번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완두의 씨 모양이라든가 완두의 씨 색깔이라든가 우리가 요걸 가지고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할 건데 완두의 씨 모양이 둥글다. 둥근 완두가 있네. 자, 이 둥근 완두의 유전자형을 해보면 둥근 완두의 유전자형을 R이라고 큰 R이라고 넣었으면 그거의 대립형질인 주름지다라는 형질은 작은 R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된다라는 얘기야. 근데 유전자형으로 그런데 꼭 몇 개씩 쓰고 있어. 2개씩 쓰고 있죠. 근데 큰 R 있어요. 이거 순종, 그러니까 둥글 거고. 그 다음 큰 R, 작은 R 있어도 얘 둥글어요, 표현이. 그러니까 둥근 표현형을 가진 애들은 유전자형이 2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름진 애는 스몰 R 있어야지만이 주름진 애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순종이냐 잡종이냐를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한 가지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 구성이 같은 개체. 그러니까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 구성이 같아. 그럼 그거 순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 큰 R, 작은 I와 같이 이 R에 의한, 즉 모양에 대한 유전자가 서로 똑같네. 이거는 색깔에 대한 유전자가 서로 똑같네. 이렇게 유전자 구성이 같아. 둘이.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는 순종이라고 얘기해. 그럼 잡종은 뭐겠어? 한 가지 형질이 나타내는 유전자 구성이 서로 다른 거야. 큰 R, 작은 R 있네. 그죠? 큰 R, 작은 R과 같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잡종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근데 왜 자꾸 유전자형을 2개씩 쓸까? 이렇게 2개씩 쓰는 이유는 뭐냐? 유전자라는 게 어디 들어있겠어? 염색체 안에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염색체라는 게 우리 상동 염색체 기억나지? 상동 염색체. 그러니까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 하나는 엄마, 하나는 아빠한테서 받아오잖아. 마찬가지야. 그 상동 염색체 안에 그 형질을 표현하는 유전자가 같은 위치에 있는데 자, 그걸 우리는 대립 유전자라고 얘기해요. 대립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 대립 유전자.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있어. 자, 모양을 나타내는 유전자가 여기 있으면 똑같은 상동 염색체에도 모양을 나타내는 유전자가 거기 있어야 돼. 근데 그 내용은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야.
여기 지금 둥근 유전자가 와 있고 여기도 둥근 유전자가 와 있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한 거야. 이거는 둥근 유전자. 둥근 유전자형이에요. 표현형이 둥글어. 근데 둥근 유전자가 있고 주름진 유전자가 있어. 이렇게도 될 수 있겠지. 하나는 엄마, 하나는 아빠한테서 받아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주름진 거가 맞네? 그럼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왜 두 개씩 표시한다? 유전자형을 표시할 때 두 개씩 표시하는 이유는 상공 염색체의 존재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하나는 엄마, 하나는 아빠한테서 받아온다는 얘기인데 똑같은 애가 올 수도 있고요. 엄마, 아빠한테서 똑같은 애가 올 수도 있어. 그럼 걔네들은 뭐야? 순종이 되는 거야. 근데 엄마, 아빠한테서 다른 유전자형이 오면 그거는 잡종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얘가 순종인지 잡종인지 겉으로 봐서는 몰라. 왜? 얘도 둥근 완두고 얘도 둥근 완두기 때문에. 오케이? 자, 요거 그다음 자가수분, 타가수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자가수분, 수분이라는 건 꽃가루하고 암술을 이렇게 맞닿게 해주는 거야. 자, 꽃가루가 암술에 붙는 현상을 수분이라고 하는데 자가수분은 같은 그루에 있는 꽃가루가 암술에 붙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그루에 있는 거니까 얘는 어떻게 써? 유전자형이 똑같은 애들끼리 결합시켜 보는 거고 타가수분은 다른 그루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유전자형이 다른 애들끼리 결합시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굉장히 많이 쓸 거야. 이제 완두 모양이냐, 색깔이냐. 그래서 모양이 둥근 완두, 둥근 거의 유전자형은 큰 알이고, 그거의 그 대립형질인 주름진 거는 스몰 R로 표시. 노란색은 큰 Y로 표시하고, 초록색, 대립형질인 초록색은 스몰 Y로 표시. 그래서 그 큰 알 있어도 둥근 애고 큰 알 작은 알 있어도 둥근 애야. 얘네 둘은 둘 다 둥근 유전자형인데 얘는 순종 얘는 잡종이 되는 거죠. 이거 순종 얘는 잡종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주름진 아이와 초록색 아이는 둘 다 순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립 유전자가 같으면은 순종, 다르면은 잡종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볼 수 있도록 해요. 보자. 자, 211쪽 한번 해보자. 211쪽. 자, 211쪽 풀고 이제 좀 이따가 다 불러주면 채점해줘. 오케이? 잠깐 멈추고. 오케이. 다 풀었으면 이제 채점하자. 1번은 유전. 자, 2번은 1은 유전자형이야. 2는 표현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3은 구성이 같대. 그건 순종이죠. 구성이 다르대. 잡종이 되는 거죠. 같은 그루에서 서로 수분을 시키는 걸 자가수분이고, 다른 그루에서 수분을 시키는 걸 타가수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순종인 거는 대립 유전자끼리 서로 뭐 하면 돼? 같으면 돼. 기억, 큰알 같죠? 니은도 같죠? 그 다음, 디귿은 다르죠? 리을은요? 여기 이제 이런 걸 많이 틀리는데, 스몰알끼리, 요 두 아이끼리 서로 대립 유전자야. YY끼리도 대립 유전자야. 그런데 대립 유전끼리 같은 형제잖아. 그럼 이거 순종이에요. R과 Y가 다른데요? 아니야. 얘네들은, R은 R끼리, Y는 Y끼리 같으면 순종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얘도 순종이고요. 근데 얘는 뭐가 달라? 큰 A, 작은 A, 이렇게 있잖아요. 이건 잡종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이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그 다음 페이지에 맨델이 밝힌 유전 원리 해가지고 나와 있게 되는데, 맨델이 밝힌 유전 원리. 자, 첫 번째 보자. 맨델이 유전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 여기 옆에 써있네. 오스트리아 수도사였던 맨델은 완두를 재배했어요. 그 왜 완두를 가지고 했느냐? 완두를 유전 실험 재료로 쓴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르기 쉽죠? 세대가 짧아요. 자선수도 많아요. 그래서 통계학적으로 굉장히 유리했었어. 대립 형질이 굉장히 뚜렷해요. 그래서 교배를 딱 했을 때 얘네들의 형질 차이가 눈에 확 보여. 명확했어. 자가수분이고 타가수분이고 모두 가능했기 때문에 내가 의도대로 교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자유로운 이렇게 교배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거야. 그래서 맨델의 유전을 가지고서는 이제 이용한 게 바로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주로 이제 C 모양이라든가
그 다음에 C의 색깔 가지고 주로 얘기를 할 거야. 근데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어요. 오케이. 자, 그럼 잡종 1대를 얻는 과정이라고 돼 있네요. 잡종 2대를 얻는 과정이라고 돼 있고, 자, 잡종 1대를 얻는 과정이에요. 순종의 둥근 한두. 자, 둥근 유전자를 우리 큰 R이라고 놨어요. 그래서 순종이라고 그랬으니까 똑같이 큰 R, 큰 R 이렇게 있는 거야. 주름진 유전자를 스몰 r이라고 했어요. 그럼 순종의 주름진 완두니까 스몰 r, 스몰 r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얘네들을 교배를 해요. 자, 얘네들이 교배를 해가지고 낳은 자손. 그게 잡종 1대가 되는 거야. 이렇게. 잡종 1대. 자, 보시면 얘는 둥근 완두고요. 얘는 주름진 완두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전자형을 표시할 때는 이렇게 두 개를 표시하는 이유가 상동 염색체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우리 그 앞에서 배웠었는데 생식세포를 만들 때 감수분열해야 되잖아. 상동 염색체가 서로 헤어진 상태에서 내려와야지. 그러니까 큰알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만 내려와? 하나만 생식세포가 된 거죠. 작은 알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누가 내려와? 작은 알. 이렇게 생식세포가 되는 거야. 누가 내려와도 작은 알만 올 수 있고 누가 내려와도 큰 알만 올 수 있는 거죠. 둘이 결합을 해서 애를 만들었어. 이게 뭐야? 잡종 1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순종의 대립형질의 어버이에서 잡종 1대가 태어났는데 큰알과 작은알이 결합됐잖아. 그래서 얘는 큰알, 작은알 이렇게 돼 있는데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표현형은 어떻게 돼 있어요? 표현형은 둥근 완두라고 돼 있는 거야. 둥근 완두. 얘는 지금 주름진 유전자를 갖고 있음에도 둥근 완두야. 그럼 주름진 형질은 겉으로 표현되어지지 않고 숨어 있는 거죠. 자, 요거 이제 별표야. 나타나는 형질을 우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나타나지 않는 형질을 열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성과 열성, 즉 우열의 원리를 표현하는 건데 둥근 유전자, 둥근 표현형하고 주름진 표현형을 가진 완두를 결혼시켰더니 맨날 둥근 것만 나온대. 근데 이 안에는 주름진 유전자도 있어. 그런데 주름진 유전자가 발현이 됐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둥근 유전자하고 주름진 유전자가 만나면 둥근 완두가 나타나요. 그 얘기는 둥근 것과 주름진 거의 우성은 둥근 거야. 나타나지 않는 열성은 주름진 거가 되는 거야. 주의할 거 이제 우성은 좋은 거고 열성은 열등한 나쁜 거야 이러면 안 돼. 우성은 표현되어지는 거고 열성은 숨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 알겠죠? 자, 다음 분리의 법칙을 얘기할 건데 잡종 2대를 얻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잡종 1대를 얻었어요. 잡종 1대를 얻은 이 아이를 우리 자가수분시키는 거야. 자가수분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애들끼리 결혼시키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 둥근 완두와 얘네 둘을 자가수분시켰어.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생식세포를 만드는데 상동 중에 하나만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생식세포 만들 때는. 그래서 얘의 생식세포는 큰알, 작은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야. 자, 자가수분이니까 똑같은 애가 결혼하잖아. 그래서 얘도 큰알, 작은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럼 만약에 이렇게 결합했다면 얘가 나올 거고 큰알, 큰알 이렇게 결합했으면은 큰알, 작은알, 큰알, 작은알 이렇게 결합했으면은 작은알, 작은알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이제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걸 볼 거 아니야. 항상 3대 1의 비율로 둥근 것과 주름진 완두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 이게 표현형의 비가.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가 항상 3대 1로 나타나요 라는 그런 얘기야. 자, 이렇게 3대 1로 나타나는 이유를 얘기를 하려고 이걸 얘기를 하는 거야. 분리의 법칙. 쌍을 이루고 있는 대리 유전자가 감소 분열이 일어날 때 분리되어 서로 다른 생식세포에 들어가는 유전원리. 그러니까 이게 분리의 법칙이 일정하게 나타나니까 그 비율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요 생식세포를 만들어가지고 하나씩 가가지고 교배를 하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3대 1이라는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 오케이?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맨델의 세운 가설은 이거야.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한 쌍의 유전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가설을 세워요. 그래야지만이 이제 이런 식으로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서는 생식세포를 만들 때 둘 중에 하나만 자손한테 전달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유전인자는 부모에게서 자손으로 전달이 되는데 엄마한테 하나, 아빠한테 하나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야. 한 쌍의 유전인자가 서로 다를 때는 서로 다른 유전인자가 왔어요. 그럴 때는 표현되어지는 거가 있고 숨어있는 거가 있다라는 거. 그게 우열의 원리. 아까 둥근 유전자랑 주름진 유전자가 결합을 했더니 둥근 완두만 나와요. 그 얘기는 둥근 것은 우성, 주름진 거는 열성이다라는 그런 얘기죠. 하나만 표현되어진다라고 얘기했고 한 쌍의 이루는 유전인자는 생식세포가 만들 때 각 생식세포에 나뉘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뉘어서 들어가서 다시 결합해가지고 한 쌍이 됩니다. 그게 이제 분리의 법칙이야. 자, 분리의 법칙은 3대1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생식세포를 만들 때 각각의 대립 유전자가 하나씩 들어갑니다 라는 거야. 분리되어 들어간다. 그게 분리의 법칙이야. 분리되어 들어간다는 말. 그래서 항상 둥근 것과 주름진 게 항상 3대1로 나타났네? 일정한 비율이 나타나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여기 옆에 검정교배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자,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얘도 둥근한두야. 얘도 둥근한두야. 그럼 우리가, 이거 둥근한두인데, 유전자형이 뭘까? 그걸 모르죠. 그죠? 둥근한두인데. 그래서 그걸 뭘 하느냐? 알아보는 방법이 검정교배라는 거예요. 자, 검정교배라고 할 때, 뭘 가지고 해보느냐? 열성 순종개체. 이거죠, 이거. 열성인데 순종개체. 자, 열성의 순종개체. 그러니까 얘는 생식세포가 나올 게 이거밖에 없어. 얘는 생식세포가 나올 게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결합하면 얘밖에 안 나와. 모두 다 둥근 애밖에 안 나와. 근데 요거 보세요. 얘는 생식세포가 나올 게 이거랑 이거야. 근데 얘는 이거밖에 없어. 그럼 이렇게 결합을 했을 때 얘는 이거 되고 얘는 이거 되죠. 즉 둥근 것과 주름진 게 항상 1대1로 나타난다라는 그런 얘기야. 그러면은 요 안에는 열성의 유전자가 들어있었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검정교배야. 그러니까 똑같이 둥근 완두인데 순종이었다면은 둥근 애들밖에 안 나와요. 주름진 애랑 결합했을 때. 근데 잡종이었다면은 요거에 의해 가지고 주름진 애가 나온다라는 얘기야. 1대1의 비율로.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는 얘가 유전자형이 뭐였겠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그런 얘기고, 자, 생식세포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어떻게 된다 그랬어. 이렇게 염색사에서 염색체가 되는데 X자 모양이 됐죠. 그리고 나서 감수 1분열 때 상동 염색체가 헤어져가지고 각각 들어가고 감수 2분열 때 이제 여기 염색분체가 떨어져서 이렇게 생식세포를 만들잖아. 즉 생식세포를 만들 때는 여기 대립 유전자가 하나씩만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야. 알겠죠? 오케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어렵죠? 213쪽이야. 213쪽에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 천천히 해줘. 너무 막 대충 하지 말고. 오케이, 채점 한번 해보자. 1번에 대립형질이 뚜렷하다. 5점. 기르기 쉽고 짧다. 5점. 자선수가 많아요. X야. 그죠? 타가수분 가능해요. X야. 그래서 55XX고요. 자, 2번은요. 잡종 1대에서 대립형질 한 가지만 나타나는데 나타나는 거를 우리 뭐라고 한다? 우성. 그 다음 나타나지 않는 거를 열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우성, 열성. 자, 그 다음 3번에는 무슨 법칙? 각각의 생식세포로 들어갑니다. 대립유전자가 각각의 생식세포로 들어가는 거 분리된다. 즉 분리의 법칙. 그 다음 4번에는 자, 완두씨의 색깔을 우성형질을 쓰세요 그랬는데 자 봐라. 여기 지금 큰 Y가 노란색이래요. 순정의 노란색 완두와 순정의 초록색 완두가 결합을 해. 얘는 대립형질 중에 누가 봐도 Y밖에 못 오고 얘는 대립형질 누가 봐도 스몰 Y밖에 못 오죠. 결혼하면은 큰 Y, 작은 Y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자가수분시키는데 자가수분시키게 되면은 큰 Y 중에 하나, 작은 Y 하나. 그 다음 또 옆에 있는 애 큰 Y, 작은 Y. 그래서 결혼하면 큰 Y, 큰 Y, 큰 Y, 작은 Y, 작은 Y, 작은 Y 이렇게 되는 거겠지. 자, 그럼 완두씨의 색깔에서 우성은 누구냐? 지금 누가 나타나고 있어? 노란색이죠? 그래서 노란색이 되는 거야.
유전자형은 다 썼죠. 큰 I, 작은 I, 큰 I, 큰 I, 큰 I, 작은 I, 작은 I, 작은 I. 잡종 2대에서 우성과 열성의 비를 쓰시오. 근데 이걸 3대1로 쓰면 될까 안 될까? 우성과 열성의 비. 우성이 뭐야? 노란 거. 자, 열성은 초록색 거. 그러니까 3대1. 그쵸? 요걸 3대1을 써줘야죠. 400개를 넣었대요. 초록색 완두는 3대1이니까 4개 중에 1개죠? 그러니까 100개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좀 더 복잡해져 볼까요? 자, 이번에는 멘델이 밝힌 유전 원리 해가지고 나왔는데, 자, 순종의 둥글고 노란색인 완두와 순종의 주름지고 초록색의 완두를 교배합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되고 있어, 지금? 둥글고 노란색이래요. 모양도 있고 색깔, 모양과 색깔. 자, 이번에는 주름지고 초록색이래요. 역시 모양과 색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잡종 1대를 만들고 이걸 자가수분해서 잡종 2대를 만들면은 둥글고 노란색과 둥글고 초록색, 그리고 주름지고 노란색과 주름지고 초록색이 9대 3대 3대 1의 일정한 비율로 나타나게 된다. 이걸 알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두 쌍의 대립 형질의 유전에서 밝힌 유전 원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독립의 법칙이라는 걸 알게 돼. 독립의 법칙. 자, 이게 뭐냐면은요, 두 쌍 이상의 대립 유전자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각각의 분리 법칙에 따라 유전되는 원리. 뭐 말이 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어려운 거 아니야 절대. 우리가 둥글고 노란색이라고 그랬죠. 둥글고 순종이니까 큰알 큰알이고 노란색 큰아이 큰아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표시한 거야. 주름지고 작은알 작은알이고 그죠? 초록색이니까 스몰아이 스몰아이죠. 그렇다면 이제 생식세포를 만들려고 하잖아. 그럼 둥근 유전자 중에 한 개, 노란 유전자 중에 한 개 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대립 유전자 중에 하나씩만 와야 되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대립 유전자 중에 하나씩만 와야 되니까 큰 알, 작은 알, 작은 알. 이렇게 되는 거죠. 생식세포. 이거 둘이 결합해서 애를 낳았어. 그랬더니 R, R, Y, Y 이렇게 되는 거죠. 큰 알, 작은 알, 큰 아이, 작은 아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자가수분시킨대. 이 둥글고 노란색이 나타났는데 이걸 자가수분시킨대. 그럼 보세요. 이 중에서 상동 중에 하나랑 여기 하나, 그죠? 그래서 요거 생식세포가 만들어져. 그 다음 요거랑 요렇게, 그래서 요거 생식세포 만들어지는 거지. 작은 알과 큰 아이도 역시 만들 수 있죠. 생식세포, 작은 알과 작은 알, 그래서 생식세포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생식세포는 이렇게, 이거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생식세포는 이렇게 네 가지가 되고 1대 1대 1의 1 비율로 나타나는데, 보시면 여기서 자가수분이니까 똑같은 애들이 또 옆에 있잖아. 이렇게 결합하면은 얘가 되는 거고, 이렇게 결합했으면 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랑 얘가 결합했으면 얘가 되는 거고, 얘랑 결합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큰 알이 있으면 둥근 거고 큰 Y가 있으면은 황색, 노란색이야. 그리고 작은 알로 되어 있으면 뭐야? 다 주름진 애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작은 알이 되어 있으면 다 초록색이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면 이걸 이제 모양 표현형 비율로서 따져야 되는데, 둥글고 노란색이네, 그죠? 둥글고 초록색이네, 주름지고 노란색이네, 주름지고 초록색이네가 세보세요. 9대 3대 3대 1로 나타나요. 총 16가지가 나와 있는데 9대 3대 3대 1. 둥글고 노란색이 제일 많죠. 그죠? 자, 9대 3대 3대 1의 일정한 비율로서 나타난다라는 그런 얘기. 뭐야 이거? 아씨. 일단 덮어놓고 있었니? 아, 짜증나. 에휴. 그래,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자, 여기 지금, 여기부터 214쪽부터 다시 얘기할게. 앞에는 저기 답지 보고 채점해줘.
자, 멘델 실험에서 이렇게 둥글고 노란색인 애하고 주름지고 초록색인 애를 서로 교배시키는 거야. 이게 지금 뭐냐면 두 가지 형질이죠. 둥근 형질과 노란 형질. 모양하고 색깔 형질. 자, 둥근 형질, 노란 형질, 주름진 형질, 초록색 형질. 이렇게 지금 합쳐가지고 두 가지 형질을 이렇게 같이 교배를 시켜보는 거죠. 자, 이렇게 교배를 시키게 되는데 여기 지금 둥근 유전자 중에서는 유전자가 생식세포를 만들 때 대립 유전자 중에 하나만 나와야 되잖아. 큰 알밖에 못 오고 노란 유전자에서는 작은 Y밖에 못 오는 거지. 자, 주름진 거에서는 작은 R밖에 못 오고 초록색에서도 그 작은 Y밖에. 그러니까 얘네 지금 생식세포가 이거밖에 못 만들어. 얘도 이거밖에 못 만들어. 결혼 이렇게 되는 거야. 둥글고 노란색. 근데 둥근 유전자가 큰 R, 작은 R 이렇게 돼 있죠. 노란 유전자는 큰 I, 작은 I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봐봐. 얘를 자가수분시킨대. 그럼 생식세포를 먼저 만들 수 있어야 돼. 자, 이렇게 돼 있는 유전자형에서 생식세포를 만들 때 이렇게 대립 유전자니까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대립 유전자니까 둘 중에 하나가 내려와야 돼. 그래서 얘네. 그죠? 그래서 큰 R, 큰 Y 요거죠. 큰 R, 작은 R 요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요. 작은 R, 큰 Y 요거죠. 작은 R, 작은 I 요거죠. 즉, 네 가지의 생식세포를 만들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네 가지의 생식세포. 자가소분이니까 반대편에도 네 가지가 나온 거야. 그래서 결혼을 하면은 이렇게 된 하나, 이렇게 된 하나, 이렇게 된 하나. 즉, 이렇게 여기 지금 생식세포에 나와 있는 유전자형이 그대로 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그대로 이렇게 내려와서 애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결합되어 있는 표현형의 비율을 보면은 지금 총 16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둥글고 노란 애들만 세보면 9가지. 둥글고 초록색인 애들만 세보면 셋. 주름지고 노란색도 셋. 주름지고 초록색 하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표현형이 둥노, 둥초, 주노, 주초가 9대 3대 3대 1로 나타났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이거를 알아? 둥근 애들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 둥근 애. 요렇게 12개지. 주름진 애. 4개지. 몇 대면? 3대 1이야. 노란 애들만 갖고 얘기하자. 요렇게가 노란 애죠? 12개지. 초록색인 애는 4개지. 몇 대면? 3대 1이야. 즉, 아까 앞에서 분리의 법칙, 한 가지만 가지고, 이렇게 한 가지 형질만 가지고 했을 때, 무성과 열성의 표현형 비율이 3대1로 나타났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모양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 3대1, 색깔만 가지고 얘기해도 3대1 이렇게 되는 거야. 즉 모양과 색깔의 유전자는 서로 간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라는 거야. 그래서 독립적으로 간다라는 게 바로 독립의 법칙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럼 왜 독립의 법칙이 성립하는지 옆에 나와 있어. 자, 이게 지금 염색체가 몇 개 있어? 지금 4개 있죠? 모양이 들어있는 염색체가 따로 있는 거야. 그리고 색깔이 들어있는 염색체가 따로 있는 거야. 얘네들은 또 상동이잖아. 자,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돼? DNA 복제하고 감속 1분열 지나고 이렇게 1분열이 지난 거지. 지금 얘가 1분열이 지나면 상동 염색체 헤어지고 그 다음에 2분열 지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전자형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유전자형과 1대 1의 비율로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색깔 유전자하고 모양 유전자는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그런 얘기야. 독립적으로 돼요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너희들이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생식세포를 만들 수 있어야 돼. 이런 유전자가 딱 나왔을 때, 유전자형이 나왔을 때 이걸 이용해서 얘가 어떤 생식세포를 만들 수 있느냐, 그거를 이렇게 쓸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보자. 누구 해볼까? 얘 해볼까, 얘? 자, 얘는 둥근 애야, 그죠? 근데 초록색이야.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큰 알, 작은 알 나올 수 있고 여기서는 작은 Y밖에 못 나오죠. 그러니까 생식세포 몇 가지 만들 수 있어? 2가지. 이런 애랑 이런 애랑.
이렇게 두 가지 만들 수 있다. 그 얘기야. 알겠니? 자, 생식세포를 만들 수 있어야 돼. 누구랑 결합해야 될지가 이제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니까. 자, 우열의 원리가 성립되지 않는 유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열이 뭐였어? 우열. 우성과 열성에 대한 얘기였죠. 순종의 대립형질끼리 결합했을 때 잡종 1대에서 표현되어지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숨어있는 애가 있다 그랬지? 그걸 우성이고 표현되어지면 우성, 숨어있으면 열성인데 이 우열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애가 있어. 바로 요거 분꽃 같은 거. 여기 빨간색하고 흰색하고 결합을 했는데 빨간색도 흰색도 안 나오고 분홍색이 나타나. 그러니까 빨간 유전자와 흰색 유전자는 서로 대립 형질이지만은 우열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거지. 얘를 자가소분시켰어. RW를 자가소분시키면 빨간 거 1대, 분홍 2, 흰색 1. 1대 2대 1의 비율이 나타나는 거지. 자, 이거 자가소분시킬 때 어떤 식으로 되느냐? 염색 생식세포의 구조가 어떻게 되겠어? 여기 나와 있죠? 자, RW, 그 다음에 여기 RW, 이렇게 결혼하는 거야. 그래서 R끼리 결합했으면 얘는 뭐야? 빨간색이 되는 거죠? 빨간색 분꽃이 되는 거고. RW가 됐으면 분홍색 분꽃이 되는 거고, WW는 흰색 분꽃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순종과 잡종을 한번 얘기해 볼까? 얘는 순종, 얘도 순종, 하지만 얘네 둘은 잡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순종과 잡종을 물어보면 이거는 1대1의 비율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중간 유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중간 유전은 잡종 1대에서 부모의 중간 형질이 나타나는 유전을 가지고 중간 유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열 원리는 성립하지 않지만 분리의 법칙은 성립해요. 비율이 일정하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분리의 법칙은 성립한다라는 것까지. 오케이. 215쪽 문제를 빨리 해보도록 하자. 자, 잠깐 멈추고 문제 해주세요. 모르겠으면 별표 치고 설명 들어줘. 채점해보자. 1번에. 대립 유전자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독립적으로 간다라는 얘기야. 독립의 법칙. 자, 2번 보자. 그러니까 요걸 그 유전자형을 다 쓸 수 있으셔야 돼. 그죠? 둥글고 노란색에서 여기 유전자형을 딱 봤을 때 생식세포는 이렇게 올 수밖에 없죠. 얘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그럼 큰 R, 작은 R. 큰 Y, 작은 Y.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잡종 1대의 유전자형을 쓰세요. 그렇잖아?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셔야 돼요. 잡종 1대에 만들어진 생식세포의 종류야. 그러니까 얘에 의해서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큰 R, 작은 R, 큰 Y, 작은 Y. 대립 유전자 중에 한 개. 대립 유전자 중에 한 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랑 이렇게랑. 그럼 생식세포 이거랑 그죠? 이거랑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이렇게 짝을 이룬 것 중에 하나랑 이렇게 결합하고 이렇게 결합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써보면은 이거랑 작은 아이, 작은 알, 큰 아이, 작은 알, 작은 아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얘기고 자, 잡종이 돼서 둥글고 노란색, 둥글고 초록색, 주름지고 노란색, 주름지고 초록색의 비율을 쓰시오 그랬잖아. 9대, 3대, 3대 1로 나타납니다. 라고 했었죠. 그죠? 9대, 3대, 3대 1. 앞에서 얘기했던 거야, 이거는. 그럼 여기서 둥근 거와 주름진 거, 둥근 거와 주름진 거 12대 4니까 3대 1이 되는 거고 노란 것과 초록색 역시 3대 1로 나타나는 거죠. 1600개의 완두를 얻었대요. 1600개를 얻었을 때 둥글고 노란색이네 요거죠. 둥글고 노란색이네 총 몇 개입니까? 그러면은 총 16개 중에 9개니까 900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900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이제 중간 유전에 대한 얘기인데 우열의 원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열 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분리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안 돼요. 분리의 법칙은 1대
2대 1로 일정한 비율로 나타난 이유가 생식세포 만들 때 분리되어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비율이 일정하게 되는 거야. 분홍색 꽃잎은 모두 잡종입니다. 그죠? 얘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큰 R, 큰 W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잡종이죠. 순종은 누구밖에 없어요. 빨간색과 흰색만 순종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빨간 꽃잎 유전자가 흰색 꽃잎 유전자에 대해서 우열관계를 우리 따질 수가 없다 그랬죠? X야. 1대 2대 1입니다. 유전자형 1대 2대 1, 표현형 1대 2대 1, 그쵸? 동그라미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자. 216쪽인데 자, 216쪽에 이제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서 특정 한도의 개수 구하기라고 돼 있죠. 자, 얘를 자가소분시켰대요. 이렇게 그 잡종 1대가 나오고 얘를 자가소분시키면은 얘랑 결혼시켰다는 얘기고 얘의 유전자형은 큰아이 여기 써있네. 큰아이, 작은아이 이렇게 되는 거고 얘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은 큰아이, 작은아이 큰아이 이렇게 결합하면 얘랑 이렇게 네 가지 형태의 애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야. 그래서 노란색과 초록색이 3대 1이고 오케이? 그래서 개수를 구할 때 총 개수를 4로 나눈 다음에 특정 형질, 초록색이면 1, 노란색이면 3 이렇게 돼야 되겠죠. 오케이? 직접 해보자. 자, 얘네들이 결혼을 한대요. 그래서 자손이 나왔대요. 어떤 애가 나왔을까요? 라고 돼 있는데 자, 이거는 순종이 아니죠. 잡종이죠. 얘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생식세포는 이렇게가 되는 거야. 큰알, 작은알. 얘에 의해서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작은알밖에 없어.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만난 자손은 이거고 이렇게 만난 자손은 이거야. 즉 자손은요. 두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둥근애와 주름진애로. 표현형의 비를 쓰시오 그랬잖아요. 자, 잡종 1대에서 여기서 표현형의 비 그랬어. 표현형이라고 하는 건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잖아. 얘 지금 둥근 것과 주름진 거죠. 몇 대 몇? 1대 1로 나타나고 있죠. 오케이? 둥근 한도의 개수는 그랬어요. 둥근 한도의 개수는 총 800개 얻었다 그랬지. 응? 자, 교배해가지고 800개를 얻었다 그랬잖아. 근데 1대1이니까 800개 중에 몇 개가 둥근 한도야? 400개가 둥근 한도. 자손의 유전장에서 스몰 알라림 한도의 개수는 이거 주름진 거죠? 역시 400개가 되죠. 1대1이니까. 순종인 거의 개수는 둘 중에 누가 순종이야? 주름진 게 순종이죠. 둥근 건 잡종이야. 그래서 400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보자. 요거는 앞에서 얘기했죠. 자, 그래서 그 잡종 2대에서 총 개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6가지야. 16가지. 4 곱하기 4에서 16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이 16가지의 둥글고 노란색, 둥글고 초록색, 주름지고 노란색, 주름지고 초록색이 9대 3대 3대 1이라는 얘기고, 좀 16개 중에 특정 형질 해주면은 개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유제 2번 가지고 얘기하자. 자, 잡종의 둥글고 노란색의 완두, 잡종이야. 그래서 둥글고 노란색의 완두와 순종의 주름지고 초록색의 완두를 교배해서 2000개의 자손을 얻었대요. 자손이 2000개 나왔대. 그럼 이제 요거 보세요. 얘에 의해서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몇 가지야?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얘는요, 큰알, 작은알 이거 한 가지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혼하면 어떻게 될 거야? 둥글고 황색, 둥글고 초록색, 주름지고 황색, 주름지고 초록색이 1대 1대 1의 1로 비움. 자, 여기에 지금 방금 말한 게 이거야, 지금. 둥글고 노란색 때, 둥글고 초록색 때, 주름지고 노란색 때, 주름지고 초록색이 1대, 1이야.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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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나타난다. 둥글고 초록색 완두의 개수, 둥글고 초록색 완두의 개수. 네 가지 경우 중에 한 가지니까 4분의 1이죠. 2000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2000개의 4분의 1이야. 몇 개야? 500개가 되는 거죠. 주름진 완두의 개수 물어봤어. 그러면은 이제 색깔 생각 없이 주름진 것만 따지면 4개 중에 2개네? 2분의 1이죠. 그래서
1000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손의 유전자형이 둥글고 노란색인 완두와 같은 완두의 개수. 자손에서 유전자형이 둥글고 어버이에 둥글고 노란색인 유전자. 요거. 둥글고 노란색 유전자. 같은 애. 요거. 그죠?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500개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뒤에 핵심 문제 있잖아요. 핵심 문제를 한번 해보시는데, 몇 번까지? 다 해버려. 221쪽까지 다 해주세요. 서술형까지 다 하는 거야. 서술형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얘기 없어. 서술형까지 다 풀어보시고요. 한번 풀이 한번 쭉 해보도록 하자. 자, 지금부터 시작. 서술형까지 싹 다 푸세요. 네. 모르는 건 별표. 자, 다 풀었죠? 다 안 풀었으면 잠깐 멈추고 꼭 다 푸셔야 돼. 자, 풀어보고 이제 채점해보자. 알겠지? 여기 들으면서 또 답 쓰고 그런 짓 하지 말고, 응? 꼭 미리 풀어보고, 풀고 나서 같이 채점해줘. 오케이. 다 풀었으면 시작하자. 1번에.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1번에 몇 번? 5번이죠? 우성. 우성은 잡종 1대에서 나타나는 형질이야. 오케이? 그래서 5번. 자, 그 다음 2번에는 3번이죠. 순정인 것을 모두 그러시오 그랬죠. 대립 유전자끼리 서로 같은 거야. 그래서 기억. 그 다음에 미음이죠. 그 다음 비읍도 대립 유전자끼리 서로 같잖아. 그지? 그 다음 3번에는 4번이죠. 형질, 대립 형질끼리. 꽃잎 색깔에 대한 거죠. 보라색과 흰색. 오케이? 그러니까 봐봐. 1번에 모양하고 색깔이죠. 안 돼. 모양 이거 색깔. 그 다음 2번에는 키하고 꽃하고의 관계 안 돼. 이거 꼬투리 모양하고 씨 모양 서로 다른 거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씨 색깔, 꼬투리 색깔 또 다른 거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같은 형질을 표현하되 다른 그 대립되는 형질이 나타나는 걸 대립 형질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3번에 4번이야. 4번에는 기억, 니은, 리을이죠. 대립 형질이 뚜렷하기 때문에 유전 실험에 적합했던 거야. 자, 그 다음 5번에 자, 잡종 1대에서 나올 수 있는 애가 누구니? 여기 지금 둥근한두에서는 큰 알만 생식세포로 나올 수 있죠. 생식세포를 만들 수만 있으면 돼. 여기서는 작은 알. 그럼 둘이 결혼하면 이거밖에 못 나오지. 얘는 표현형이 뭐야? 둥근한두죠. 자, 여기 지금은 둥근 유전자는 주름진 유전자에 대해 우성이다. 이렇게 나왔으면 둥근 애가 표현되어지는 거야. 자, 그래서 5번은 몇 번? 4번에. 잡종 1대에 한 종류의 생식세포가 만들 수 있다 그랬는데 잡종 1대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큰 알과 그 다음에 작은 알 이렇게 만들 수 있죠. 두 가지를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잡종 1대의 유전자 구성을 옳게 나타낸 것 그랬는데 큰 알, 작은 알 있으면 되죠. 큰 알, 작은 알 있으면 돼요. 그죠? 큰 알, 작은 알 있으면 되는데 그렇다면 이건 그래서 두 개 틀렸고 그 2번이하고 5번은 왜 틀렸어? 같은 위치에 있어야 돼. 요거처럼. 이 3번이 정답인데 한 나의 유전자에 있으면 안 돼. 서로 모양과 크기가 같은 상동 염색체에 각각 들어있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6번엔 3번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 7번에는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건 큰 Y밖에 없고요.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건 작은 Y죠. 그래서 잡종일 때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자가수분 시키잖아. 얘에 의해서 자가수분이니까 얘 똑같은 애끼리 결혼시키는 거죠. 그럼 이렇게 결합하면 큰 I, 큰 I. 이렇게 결합하면 큰 I, 작은 I. 이렇게 결합해도 큰 I, 작은 I. 이렇게 결합하면 작은 I, 작은 I.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7번은 몇 번? 4번에 잡종이대의 노란색 완두의 유전자형은 모두 같다 그랬는데 잡종이대에서 노란색 완두의 유전자형은 얘랑 얘네 둘은 서로 다르죠. 순종과 잡종의 비율 물어봤네. 이거 저기 표현형의 비율이 아니라 순종과 잡종의 비율이야. 이거 순종이죠?
잡종이죠? 순종이죠? 그럼 순종과 잡종이 몇 대 몇이야? 8번은 1번에 1대1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순종과 잡종은. 자, 잡종 2대에서 800개를 얻었대요. 그 중에 초록색 완두는 그죠? 초록색 완두 4개 중에 1개죠. 4분의 1이네. 그래서 800개 중에 4분의 1이니까 200개가 되겠죠. 그래서 9번은 2번이 돼야 돼요. 자, 10번까지가 이 그림 보고 하는 거죠. 자, 10번에 600개의 완두를 얻었습니다. 이 중에 잡종 1대와 유전자위 같은 거. 잡종 1대와 유전자위 같은 거는 누구야? 얘네 둘이죠. 그죠? 그러니까 2분의 1이죠. 그래서 300개가 되는 거. 그래서 10번에 3번이 돼야 돼요. 11번은요. 자, 11번에 보시게 되면 완두 C의 모양에 대한 유전자형이 다음과 같은 완두끼리 교배했을 때 자손에서 우성형질과 열성형질의 비가 1대1인 경우는 이라고 했어. 자, 보세요. 얘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애는 누구밖에 없어. 여기서 큰알, 여기서 큰알이니까 큰알, 얘거밖에 없죠, 자손이. 얘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애 보세요. 큰알 만들 수 있죠. 여기는 큰알밖에 안 나와. 그지? 여기는 큰알과 작은알 나오니까 결합하면은 큰알, 작은알, 큰알, 작은알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요거랑 이렇게. 얘 결합하면 어떻게 돼? 이거밖에 못 나오죠. 얘 결혼하면 어떻게 돼? 이놈 나왔죠? 이놈 나오죠? 이놈 나오고 요놈 나오고 얘 결혼하면은 이거 나오죠? 이렇게 이거 나오죠? 이렇게 이거 나오죠. 자, 그러니까 자손에서 우성형질과 열성형질의 비가 1대1로 나타나는 건 누구예요? 이렇게가 되는 거죠. 5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우성형질과 열성형질이 둥근애와 주름진애가 1대1로 나타나는 건 5번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의 자손들을 전부 다 만들 수 있으셔야 돼. 해보시고요. 12번에는 옳지 않은 것은 이라 그랬는데 가설로 옳지 않은 건 3번에 한 쌍을 이룬 유전인자가 서로 다르면 두 가지 유전인자 모두 표현된다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우열의 법칙 얘기하는 거죠. 우열의 원리, 우성과 열성. 3번에 그래서 두 가지 모두가 아니라 한 가지만 표현되어집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 13번에 키 큰 완두와 키 작은 완두에 대한 얘기네요. 13번에. 자, 보시면 키 큰 유전자를 라지 T, 키 작은 걸 스몰 T라고 했는데 자, 키 큰 애와 키 작은 애를 교배했더니 1대1의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라고 했는데 자, 여기 잘 봐. 누가 우성이야? 키 큰 게 우성이죠. 그럼 키 작은 건 열성이야. 그럼 키 작은 애는요. 유전자형이 꼭 뭐일 수밖에 없어. 이렇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일 수밖에 없는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 스몰 T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 스몰 T가 왔다는 얘기지. 그럼 얘는 뭐야? 라지 T 스몰 T네. 그럼 얘도 라지 T 스몰 T네. 그죠? 오케이? 여기서 라지 T 스몰 T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 알겠어요? 자식을 낳았는데 스몰 T인 얘가 나와. 그럼 스몰 T 하나는 엄마, 스몰 T 하나는 아빠한테서 받아온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스몰 T가 꼭 와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 스몰 T를 갖고 있는 키 큰 애라면 라지 T 스몰 T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가와나의 유전자형은 그래서 몇 번? 어디였냐? 5번이 돼야 되는 거죠. 13번에. 자, 이번에는 두 가지 이상이 있는 복합적인 거죠. 순종에 둥글고 노란색인 완두가 있네요. 둥글고 노란색인 완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름지고 초록색인 완두가 있는데 교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큰알, 큰아이, 작은알, 작은아이가 결혼했다는 생식세포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얘가 만들어지면 큰알, 작은알, 큰아이, 작은 이렇게 된 애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가의 표현형과 유전자형이라고 했는데 둥글고 황색이죠. 노란색이죠. 그리고 요거 2번이 되겠네요. 2번. 그죠? 그러면 잡종일도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와 그 비율. 자,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야. 여기다 다시 쓰자. 얘가 잡종 1대 아이잖아.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자, 대리유전자 중에 하나. 그래서 요거랑 자, 여기서도 이렇게 만나면 이거랑
그러니까 몇 번이냐? 이렇게가 1대 1대1로 나오겠죠. 그래서 생식세포, 잡종 1대에서 생식세포는요. 4번처럼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그래서 16번에는 어디 보자. 잡종 2대에서 둥근한도와 주름유난도의 비율가 1대1이니? 잡종 2대에서 이거 9대, 3대, 3대 1로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3대 1로 나타나죠. 둥근과 주름진 게. 2번이 옳지 않아요. 그 다음 잡종 2대에서 총 1600개를 얻었대요. 자, 그러면은 주름지고 노란색인 애가 어디서? 요거네, 요거. 주름지고 노란색. 그러니까 16분의 3이네. 16분의 3이잖아. 그래서 300개가 돼야죠. 그래서 3번도 옳지 않은 거네. 2번, 3번이 옳지 않아. 자, 17번에 잡종이 돼서 총 800개를 얻었대요. 800개. 그럼 가와 같은 표현형을 가진 완두는 이론상 몇 개입니까? 라고 했어요. 아이고, 그래요. 자, 이거는요, 우리 요거를 쓸 수 있으셔야 돼요. 어디 있니? 요거. 요거를 쓸 수 있으셔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생식세포를 이렇게 써주고 역시 또 똑같이 자가수분이니까 똑같은 생식세포를 써주고 이렇게 결합하면 얘, 이렇게 결합하면 얘 이런 식으로 이걸 다 쓸 수 있어야 돼. 이 16칸을. 그럼 잡종 1대와 같은 유전자형을 갖는 애들은 이렇게 16개 중에 총 몇 개 있느냐? 4개 있어요. 자, 오케이? 그래서 4분의 1이 되는 거야. 4분의 1. 자, 요거를 다시 한번 얘기하자. 자, 요거를 그릴 수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 잡종 1대와 유전자형은 이렇게 4개가 같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16개 중에 4개니까 4분의 1이고, 자, 그래서 17번에는 여보세요? 내가 문제를 잘못 읽었네? 유전자형이 아니라 표현형이 같은 걸 찾는 거네, 그죠? 에이그, 그럼 저거까지 할 필요 없고요. 저거 표까지 그릴 필요 없고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죠. 표현형은 둥글고 황색이잖아. 그러니까 16분의 9가 되는 거죠. 총 16개 중에 9개. 그리고 곱하기 800 해주면 돼요. 자, 그래가지고 4번에 450개가 나오게 될 겁니다. 오케이? 됐니? 유전자형이 아니라 표현형이야. 만약에 유전자형을 물어봤으면 가와 같은 유전자형을 가진 애가 몇 개입니까? 그러겠으면요. 아까 위에 있는 표를 다 그려줘가지고 찾아주셔야 돼. 그때는. 자, 지금 이거는 표현형이었네요. 문제를 내가 잘못했네. 오케이, 18번 보자. 자, 18번에 보시게 되면 둥글고 초록색인 애잖아요. 그죠? 자, 이 둥글고 어디 갔어? 둥글고 초록색인 애. 그 다음에 주름지고 노란색이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식세포 누가 만들 수 있는, 뭘 만들 수 있느냐를 먼저 따져야 돼. 여기서 지금 큰 알밖에 없네? 작은 아이밖에 없네?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이거죠. 여기는 작은 알, 큰 아이. 작은 알, 큰 아이. 요거 만들 수 있죠? 결합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요렇게 된 애가 나오겠네. 잡종일 때에서. 그러니까 18번에 어디 있니? 몇 번처럼 돼요? 4번처럼 나와야 돼요. 상동 염색체 길이에 대리 유전자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야. 같은 위치에. 그래서 4번처럼 돼야 된다라는 얘기야. 알겠죠? 그 다음 19번에는요. 1대를 자가수분하여 2대에서 총 1200개의 완두를 얻었습니다. 이 중에 노란색 완두는 이론상 몇 개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요거를 자가수분 시켰대요. 자, 지금 이제 요거랑 이제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거랑. 왜냐면 요거 잡종 1대가 요거잖아. 잡종 1대가 똑같죠? 그럼 잡종 2대는 똑같이 나오겠죠? 9대, 3대, 3대, 1로. 그런데 노란색으로 물어보고 있어요. 노란색과 초록색이 몇 대 몇으로 나타나? 잡종 2대에서는 3대 1로 나타나죠? 자, 그래서 19번에는 5번이 되겠죠. 오케이? 4분의 3이니까. 1200 곱하기 4분의 3 해가지고 900개가 되는 거야. 그 다음, 유전자형 20번에 생식세포가 아닌 것은, 자, 여기서 생식세포가 아닌 것은 그랬는데요. A, B, C. 나올 수 있니? A, B, C.
A, B, C 스몰. 여기 스몰 C 있죠? 그러니까 나올 수 있죠? A, 스몰, B 여기 있죠? 그래서 나올 수 있죠? A, 그 다음에 스몰 b, 스몰 c. 그쵸, 나올 수 있죠. 근데 5번에 스몰 a가 여기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20번은 5번이 돼야 돼. 자, 21번은요,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잖아요. 옳지 않은 것은. 오케이, 5번 해보세요. 5번에 분홍색 꽃잎하고 흰색 꽃잎을 교배하면, 자, 분홍 꽃잎은 RW고요. 흰색 꽃잎은 WW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R과 W이지만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건 W밖에 없지. 교배하면 RW랑 WW가 나올 수 있죠. 분홍과 흰색이 1대1로 나와요. 분홍색 꽃잎만 나온다? 이거 틀려요. 그래서 5번이 옳지 않은 거고 키 유전자와 꽃잎 색깔 유전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랬는데요. 라지 T는 스몰 T에 대해서 우성이고요. 자, 우성이고 그 다음에 R과 W 사이는 우열관계가 뚜렷하지 않고 서로 다른 상동 염색체에 있고 자 그럼 해보자. 얘와 얘가 교배됐대요. 자 그럼 여기다 쓸게. 얘에 의해서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부터 하세요. 생식세포. 오케이? 라지 T, 라지 R, 라지 T, W. 그 다음 스몰 T, R, 스몰 T 이렇게 될 수 있죠. 그 다음 얘랑 이제 결합할 수 있는 생식세포 얘는 이거밖에 없네. 그럼 여기는 뭐가 나와? T, R. 키 크고 빨간색 분꽃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얘는요. R, W가 되죠. 키 크고 분홍색 아이가 되는 거죠. 얘는 라지 T, 스몰 T, R. 키 크고 빨간색. 얘는 라지 T, 스몰 T, R, W. 키 크고 분홍색.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키가 커. 왜 다 키가 클 수밖에 없겠어? 여기 스몰 T가 있지만은 여기 라지 T를 가진 애만 결합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라지 T를 가진 애가 오기 때문에 라지 T가 우성이라 그랬잖아. 키 큰 게 우성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키가 커. 그럼 분홍색 꽃잎을 가진 애는 요거죠. 즉 2분의 1이네. 2000개 중에 몇 개? 100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되게 어렵게 보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분홍색 꽃잎을 가진 애가 얼마냐 이거 물어보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4번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소수령은 각자 채점해 주세요. 각자 채점해 주시고 모르는 건 카톡으로 질문해 주세요.